동영상 잘 보고 왔습니까? 긴 기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지에 대한 비결을 알 수 있는 인터뷰였고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교과서 17쪽에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약간 비틀어서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볼게요. 아이고. 첫 번째, 결혼 자체가 행복을 보장한다. 틀린 말이죠. 결혼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결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모든 것들이 다 왜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 다음에 두 번째. 행복한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져야 한다. 환상을 가질 수 있지만 결혼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현실이죠. 실제로 이루어진 활동이기 때문에 무조건 핑크빛이나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사랑만 준비하면 된다. 이 사랑만은 아니죠.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외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점. 결혼은 사랑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그 더 많은 것들을 함께 감당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결혼 후에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룰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즉 그래서 결혼은 결혼하기 전에도 준비가 필요하고 결혼한 후에도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결혼 후에 행복한 결혼이 이어지기 위해서 결혼 전에 해야 되는 준비는 개인이 필요 이상의 성숙이 필요하겠고요. 바람직한 결혼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결혼 후에 해야 되는 노력으로는 부부가 함께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함께 협력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만 행복한 결혼이 될 거고요. 당연히 결혼 후는 결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즉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의 이야기게 되면 평생 필요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혼 전에 준비에 대한 사항을 조금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 전에는 개인의 성숙, 그 다음에 바람직한 동기와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개인의 성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체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즉, 이 건강한가 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 출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텐데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으로 충분한 성숙하고 건강한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성숙이 되겠습니다. 내가 남과 함께, 즉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오던 남과 함께 긴 시간을 이제 살아가기로 마음먹는 게 결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는 배려할 수 있을지 또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정신적인 성숙이 갖추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인 성숙입니다. 가족을 이루게 되면 가족만 이루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와도 함께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그런 기본 지식 또는 행동 양식 또는 어떤 도덕적인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이 되겠죠. 즉 결혼을 한 사람이 가져야 하는 그런 태도,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성숙. 결혼은 실제적인 또는 현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는 내가 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내가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이 자녀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까지가 결혼 전에 필요한 이런 네 가지 준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직한 동기의 그 다음에 태도에 대해서 볼게요. 우선은 자신의 욕구를 확인을 합니다. 내가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이 결혼을 왜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람직한 이유, 즉 바람직한 동기여야겠죠. 결혼을 통해서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지위를 향상시키겠다라든지 또는 나의 생활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결혼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또는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환상, 이런 것들이 이제 결혼도의 부정적인 동기가 될 텐데요. 그런 동기는 나한테 없는지도 또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면 무조건 이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태도, 또는 결혼이 나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즉 결혼을 하려는 동기와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현실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한번 본인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우선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즉 나의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얘기해서 설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경청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들어주고 내가 먼저 배려를 하는 게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함께 탐색을 합니다. 나 혼자 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버려두는 게 아니라 함께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노력의 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협력적인 역할 분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돈을 누가 벌 것인지, 집안일을 누가 할 것인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당연한 부분은 이제 양성평등한 관계를 기초로 해서 균형 있게 역할을 분담합니다. 즉, 남자니까, 여자니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는 내가 더 많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균형 있게 역할을 분담을 합니다. 그리고 유연한 자세로 협력을 하는 거죠. 우리는 밥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밥을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설거지를 하기로 했어 라고 역할 분담을 평등하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밥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설거지를 해야만 내가 상대방이 밥을 했더라도 내가 설거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또 밥을 한 사람이 설거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이제 협력적인 역할 분담과 함께 협력하고 유연한 자세를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결혼한 부부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는 추상적일 수 있지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여러분도 먼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혼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보기를 통해서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이 생각해보기 과제는 일전에 안내한 적이 있긴 하지만 노트에 적어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온라인 계약이 아닌 우리가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그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술이나 가정을 따로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한 노트에 같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각해보기 과제를 하고 다음 시간 5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